장관님,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네. 수가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네. 복지 국감 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부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 처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님 일어나세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일당 정액 수가가 외래는 건강보험 환자의 10분의 1.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의 평균 72%.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죠? 8월.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긍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복지부에서 얼마 동안 노력해왔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연구 용역을 작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 용역을 했고요. 거기 관련해서 협의체 관련 전문가하고 관련 기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아니,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그거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고 제가 끊임없이 요구해서 한 거잖아요. 일단은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용역했고 용역 결과 일단 7월에 나왔고 7월에 나왔는데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 논의해서 마무리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금년 10월까지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금년 말부터 내년 1월까지 고시 개정안 추진해서 시행을 2월부터 4월까지 전산 프로그램 구축해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9월 초에 국감 5일 전에 저한테 보고하고 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잠깐만요. 내년 5월부터 시정할 예정이면 1년은 3개월씩으로 나누더라도 2분기부터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초에 얘기했을 때 이미 복지부가 예산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재위 예산 편성에서 잘려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도 확인을 하니까 내년 4, 4분기 10월부터 3개월 동안의 예산만 반영을 했어요. 300억 정도. 허위보고 할 수 있습니까? 허위보고 아니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자료가 계속 다른 자료가 와요. 저한테 와서 여러 번 말씀 들으셨으니까 지금 드릴 말씀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개선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 하셨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협의체에 논의는 하지만 모형 윤곽은 대략 잡혔고 외래와 입원 윤곽 잡혔고 어떻게 잡혔다는 것까지 얘기하셨고 다만 예산 반영만 되면 되는데 내년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시고 이미 예산에는 내년 4, 4분기 3개월 것만 반영해 놓으시고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에서 잘려서 전혀 반영도 되어 있지 않는데 저한테 5월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우롱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정신질환자나 가족에 대한 사기극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1년 동안 1년 전에 제가 토론을 했고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건 환자 보호자가 여러 번 찾아왔기 때문에 환자하고 보호자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의료급여 상태에 있으면 환자가 나타나겠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환자 보호자가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 보호자입니다 하고 직접 국회에 나타나겠어요? 의원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선안을 제가 국회에서 복지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용역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차별받지 않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제가 내년 5월부터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산 반영도 안 해놓고 그 뭡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는 환자 보호자한테 사기극을 한 것과 똑같아요. 의원님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 확신할 수 있나요? 내년 4, 4분기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수가 문제는 항상 노력을 덜해요. 재작년에도 제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무슨 얘기만 하면 그 당시 장관 첫마디 얘기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제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해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환자도 호스피탈 쇼핑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고 의료기관도 해이가 있고 의료급여 환자 국고보조 매번 늦게 줘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치료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늦게 줘도 된다. 복지부의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명은 제가 다 들었고요.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얼마를 언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예요? 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구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찬찬히 더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용역 결과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딴 거는 다 서면으로 주고 그거는 구두로만 줬어요. 심평원으로부터만 결과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할 것도 없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외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예산이 더 들지도 않아요. 이번만 예산이 더 들잖아요. 이번만 더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몇 개월분을 어떻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거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개선안에 분야별로 재정 중립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개선 방안이 재정 소요를 수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수가 체계 개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정신 보건 전달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이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과 외래 용역 결과 제가 다 봤고요. 외래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거 구두로 보고 다 받았어요. 그 용역 결과 저희들도 72%를 80%로 올리는데 초기에는 많이 주고 후기에는 조금 줘서 장기화되지 않겠다는 거 하잖아요. 돈은 조금만 투자하고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나와 의료 있는데요. 전달 체계 얘기하고 그 원론적인 얘기 지금 하실 때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언제부터 반영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본인이 학자예요? 전문가가 용역 다 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 돈에 맞춰서 지금 어떤 거를 짜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영원을 1원도 준비 못 돼 있잖아요, 지금. 1억이라도 준비해놓으면 제가 어떤 체계를 할지를 고민을 해보자 하겠어요. 예산이 0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전달 체계 얘기하고 있어요. 총 1200억 정도 드는데 4분의 1만 반영할 거냐? 언제부터 할 거냐? 지금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거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선 의원님, 그 개선안에 대해서 좀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선안 마련이 급선무고요. 정책관님 자격 없으시네요. 좀 더 그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예산은 신중하게 결정이 안 해도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문제지 결정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6월에도 있고 7, 8월에도 있고 언제도 있고 어떻게든 예산안만 반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개선은 될 수 있을 거다. 안은 다 나와 있고 돈이 얼마냐에 따라 이런 모델을 할 거냐 저런 모델을 할 거냐만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돈을 얼마를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거냐를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전자책에는 1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관님 직장급 아니 내가 이거 로케이션 자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내가 파악이 안 물어봐야 돼가지고 1년 전에 얘기를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좀 더 제가 수도 없이 받아서 받을 것도 없고요. 예산을 얼마를 언제부터 반영하실 것인지 노력해서 가지고 오세요.